저리 비켜. 이 식당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 줄 알아. 뭐라고요? 전 예약을 했는데요. 예약, 당신이? 말도 안 돼. 고작 그런 차림새로 여길 예약했다니 거짓말이 분명해. 실례지만 제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모르는 예약이 있을 리 없지. 매니저인 내가 전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나가세.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식당 입구부터 쏟아지는 매니저의 고함에 주위가 순간 고요해졌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서 손님들은 수저를 내려놓고 웅성거리며 문 쪽을 쳐다봤다. 고급 정장을 입고 꽤나 도도한 표정의 매니저가 입구 쪽으로 팔짱을 낀 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 앞에는 평범한 옷차림의 청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죄송한데 제가 분명히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습. 이름은 손흥민으로. 손흥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 뭐 그렇다 쳐도 여기 최고급 레스토랑이에요. 당신 같은 일반인이 감히 앉을 자리가 없다고요. 청년은 순간 아연실색했지만 억울해 보이는 눈빛을 감추려 애쓰며 차분하게 답했다. 일반인이지만 돈 내고 예약할 권리는 있잖아요. 제가 혹시 잘못 예약을 한 건 아닌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내가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긴 솔직히 보통 사람이 올 때가 아니라고요.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매니저의 권위적인 말투가 점점 더 높아지자 주변 식사객 중 몇몇이 힐끗힐끗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조용히 식사를 이어가려던 이들도 이 장면에 뻔히 눈길이 간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떻게? 저분 괜히 수치만 당하겠는데. 매니저가 성격이 좀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 그러게 말이야. 이 레스토랑 오픈 때부터 자기가 최고급을 지향한다며 손님을 가려받는다는 소문이 있더라. 갑작스런 정막과 긴장감이 감도는 와중 매니저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외쳤다. 보안 요원, 이 사람 좀 밖으로 데려다 주시오. VIP들에게 방해가 되니 말이에요. 잠깐만요. 정말 제가 예약을 했고 이메일도 다 있어요. 확인만 해주시면. 아이 참, 이 사람 끈질기네. 보안 요원. 그 순간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년 부인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거 찍어둬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한데? 그 옆에 앉아 있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괜히 나섰다가 우리도 불이익 당할까봐 무서워. 매니저가 워낙 권위적이잖아. 그래도 누군가 이 상황을 좀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이건 너무 불공평해 보여. 이때 입구 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 젊은 남자가 일어나더니 조심스럽게 다가가 입을 열었다. 실례합니, 방금 손흥민 씨라고 하셨나요? 혹시 축구선수 손흥민 님이랑 동명이인? 청년은 좀 당황한 기색으로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 예. 제가 바로 그 손흥민입니? 뭐, 축구선수 손흥민이에요. 에이, 설마요. 정말 손흥민 선수세요? 네, 맞아요. 매니저가 한 발짝 다가가더니 씩 웃었다. 웃기시네. 손흥민이라면 내가 당연히 알아봤겠죠. 당신이 손흥민 선수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저, 물론 지금 운동복 차림도 아니고 모자도 써서 알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제 신분증이나 예약 확인 메일을 보여드리면 확실해질 텐데요. 됐고 증거고 뭐고 일단 이 고급 레스토랑은 축구 선수라든지 유명인이라도 제대로 된 복장과 스위트룸 예약 없이는 입장 불가입니다. 청년은 황당해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매번 이 레스토랑에 오지 않았으니 규칙은 잘 몰랐어요. 그래도 제가 예약을 했으면 규정에 맞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 알아들을 생각이 없는 모양이군. 이런저런 말할 시간에 당신 수준에 맞는 좀 더 저렴한 식당에 나가서 밥을 먹어요. 어딘가 조용히 밥을 먹던 또 다른 손님이 순간적으로 너무한다 라고 중얼거렸다. 허나 매니저의 위압감에 그 이상 나서진 못했다. 청년은 굳은 표정이었지만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으려는 듯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다. 알겠습. 일단 조금만 기다려주세. 제가 제 예약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매니저는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에휴, 시간이 아깝군. 보안 요원.
그렇게 결국 청년은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갔다. 문 밖으로 쫓겨난 청년은 서류 봉투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청년을 알아본 사람이 뒤늦게 등장했다. 고급 차림새를 갖춘 또 다른 직원. 곧 이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가 들어서자 맞아 상황을 파악하고는 눈을 크게 떴다. 뭐 하는 겁니까, 김 매니저? 지금 쫓아낸 분이 혹시 정말 손흥민 선수 아니었어요? 예? 에이, 설마요, 가짜겠죠. 저런 옷차림에 예약도 없다고 우겨대고. 제가 아까 살짝 멀리서 배웠는데 정말 닮으셨던데. 소문에 듣자 하니 오늘 저녁 손흥민 이름으로 VIP룸 예약이 있었다고 내가 직접 메일을 받았는데요.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고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아니,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놓쳤을 리가. 저는 이메일을 못 봤습니다. 김 매니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당장 손님을 다시 모셔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당장 오너 셰프의 단호한 한마디에 매니저는 밖으로 황급히 뛰어나갔다. 가게 밖으로 나오니 청년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뭔가 확인 중이었다. 매니저는 스스로 좀 민망한 듯 또 억울한 듯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여전히 까칠하게 말했다. 거기 손흥민 씨, 정말 예약이 맞았다면 증명을 해주시겠어요? 증명이라면 여기 메일, 예약 확인 PDF를 보여드릴게요. 청년이 휴대폰 화면을 매니저에게 내밀자 매니저의 입술이 굳었다. 분명 레스토랑 측에서 보낸 예약 확정 메일이었다. 이런. 정말이군요.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매니저는 얼떨결에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이긴 했으나 목소리에는 뚜렷한 후회나 미안함보다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그렇지만 규정상 복장이 조금 정해진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그렇게 편한 옷으로. 잠깐 따라오세요. 아니, 따라오긴 뭘 따라와요. 아까 그렇게 모욕적이게 내쫓으시더니. 손님, 그러니까 저도 오해가 있었으니 다시 들어오셔서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 제발 사람들 앞에서 더 소란 피우지 말고요. 청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일반인이 올 곳이 아니니 다른 식당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들 보는 앞에서 쫓아내셨죠. 그건 제가 좀 과하게 말한 건 인정합니다만 이 레스토랑은 고급 손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우리는 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럼 저는 그 고급 손님에 속하지 않나요? 매니저는 살짝 목이 메었지만 여전히 표정은 안쓰럽기보다도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손님은. 축구 선수라면 당연히 VIP이실 텐데 좀 그런 정중한 복장이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건 제 자유 아닌가요? 오늘은 그냥 조용히 식사하고 싶어서 편하게 왔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시끄러워졌네요. 그때 문 안쪽에서 오너 셰프가 다시 나타나 매니저 뒤에서 다급히 손짓했다. 손흥민 선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발 저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큰 실수를 했어요. 청년은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다. 주변 몇몇 시민이 관심을 두고 쳐다보고 있고 혹시라도 카메라로 찍는 사람이 있을지 주변을 살폈다. 글쎄요, 이 상황에서 제가 다시 들어가는 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오너 셰프는 절박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매니저가 손님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 저는 오너 셰프로서 손님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싶습. 예약을 하셨고 저희가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청년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사람 좋은 미소를 어렵게 떠올리며 대답했다. 오너 셰프님이 직접 사과를 해주신다면야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식당 안 분위기는 어색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손님들은 아까의 큰 소리를 이미 다 들어버린 터라 웅성거리며 곁눈질을 하고 매니저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며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쑥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는 청년이 살짝 둘러보면서 중얼거렸다. 부드러운 조명과 정갈한 테이블 세팅, 고급 와인셀러에서 은은한 향이 풍겼다.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값비싼 느낌을 확실히 자아냈다.
오너 셰프가 한숨을 내쉬며 청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오늘 저녁 손흥민 선수께서 VIP 룸을 예약하셨다고 해서 아주 기대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 그런데 매니저가 메일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또 이 레스토랑이 갖고 있는 정중한 복장 규정 때문에 매니저가 그 말을 듣고 다소 억울한 듯 끼어들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 드레스 코드를 안 지키고 오는 손님들 때문에 다른 손님들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예민하게 대응한 건 있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표정이 풀리지 않은 듯 했으나 오너 셰프와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했다. 뭐,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 이해는 하겠습 하지만 저처럼 예약한 손님이라면 우선 정중하게 확인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짜고짜 나가라는 건 좀 심하잖아요. 오너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적으로 저희 실수임니 적절히 응대하지 못했죠. 그 사이 옆 테이블 손님 두 명이 속삭였다. 저분 진짜 손흥민 선수래. 오, 정말이네. 유명인인데 복장이야 편할 수도 있지. 요즘 스타들도 캐주얼하게 다니니까. 그래도 매니저가 너무 모욕적으로 굴었잖아. 그게 문제지. 여기 종종 와 봤는데 저 매니저가 조금 과해. 자기 나름대로 격조를 지킨다는 명목인데 사실상 사람을 좀 차별하는 느낌이 있어. 이 장면을 흘끗 본 청년은 작게 웃었다. 제가 딱히 고급 대우를 바라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먹고 가려고 했는데. 매니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색하게나마 사과의 말을 입에 담았다. 죄송합니 제가 조금 과민 반응을 했습. 그러나 저희 레스토랑은 사실 고급스러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곳이고 손님들 기대에 부응해야 하니 때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서요. 청년의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다. 매번 이런 식으로 손님들을 구분하시는 겁니까? 여유가 좀 없어 보이고 옷이 단정치 않다 싶으면 쫓아내고요. 그건 아니고요. 손님이 예약 없이 막무가내로 들어올 때만. 그럼 전 예약을 했는데도 왜 그렇게 했죠? 매니저는 대답을 잊지 못하고 뜸을 들였다. 그동안 오너 셰프가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듯 말했다. 일단 자리에 앉아서 편히 식사하시면서 저와 더 말씀 나누시죠. 오늘의 코스 요리는 특별히 준비된 게 있으니 제가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겠습니다. 청년은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알겠습 그래도 혼자 오긴 좀 그렇네요. 혹시 친구 한 명 불러도 될까요? 오너 셰프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VIP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청년, 즉 손흥민 선수는 뒤늦게나마 VIP 룸에 들어가 앉았다. 매니저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의무적으로 테이블 세팅을 도와주며 조심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혹시 음료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와인 셀러에서 직접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추천을 드릴까요? 저는 사실 술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탄산수 정도면 됩니다. 매니저는 은근슬쩍 눈살을 찌푸렸지만 최대한 공손을 유지하려 애썼다. 알겠습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손흥민은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현우야. 나 여기 파멀 레스토랑이야. 응, 그런데 상황이 좀 이상해서. 너 지금 근처면 잠깐 올 수 있어? 알았어, 고마워. 그 즈음, 홀에서는 나름의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방금 전 보안 요원이 손흥민 선수를 끌어내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이미 몇몇 손님들 휴대전화로 여기저기 전송된 모양이었다. 속닥속닥 소공어리며 사람들이 서로에게 영상을 보여주었고, 저 사람이 진짜 손흥민 선수라니 어떡하냐. 이 식당 이미지 많이 나빠지겠다. 같은 대화들이 공공연하게 오갔다. 식당 한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 중 아내가 남편에게 눈짓하며 말했다. 당신 혹시 이거 방송국에 제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 요새 유튜브도 잘 봐서 이게 퍼지면 분명 화제가 될 텐데. 좀 지켜보자고. 오너 셰프가 직접 사과도 했다니 결국 괜찮게 마무리될 수도 있잖아. 글쎄, 그 매니저 눈빛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다른 테이블의 젊은 여성은 혼잣말처럼 휴대폰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받는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그래도 혹시 몰라 찍어두자. 언제 또 필요한 증거가 될지 모르니까. 이런저런 수군거림이 계속되는 가운데
VIP 룸 문이 살짝 열리고 매니저가 음료와 따뜻한 식전빵을 챙겨 들어갔다. 손님, 불편하신 건 없으신지요? 괜찮아요, 근데. 매니저님, 실례지만 성함이? 아, 저는 김만식 매니저라고 합니다. 김 매니저님, 혹시 아까 저를 처음 보셨을 때 무슨 느낌이 드셨나요?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매니저는 살짝 당황한 기색으로 시선을 피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 수준에 맞지 않는 복장의 사람이다. 예약도 없으면서 막 들어온다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레스토랑은 너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아니라 미리 메일이나 전화로 확인한 확실한 VIP만 들어오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제시한 이름이 손흥민이라는 것도 못 믿으셨고요. 네, 사실 유명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게다가 저희가 축구선수 손흥민님을 직접 뵐 기회가 없었으니. 그래도 아까 그 말투는 정말 심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하시고 저한테 싼 식당이나 가라고도 하셨잖아요. 매니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 점은 정말 사과드립니다만 이 레스토랑을 찾는 분들이 워낙 재력가나 정치인, 연예인, 고위 임원분들이다 보니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 그분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도 있어서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불평을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불친절하고 엄격해져 버린 것 같아요. 손흥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 사이 매니저의 표정에는 약간의 후회와 함께 자존심이 상한 기색도 엿보였다. 바로 그때 VIP 룸 문이 다시 열리더니 머리를 짧게 자른 한 청년이 들어왔다. 형, 여기가 그 문제의 레스토랑이야? 그래. 김현우라고. 내 지인이야. 소개할게. 현우라는 청년은 매니저에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물었다. 매니저님, 아까 형을 심하게 무시하셨다면서요? 매니저는 얼굴을 찡그리다가 그래도 손님이니 참아야 한다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저도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 자세한 얘기는 여기 오너 셰프님과 상의 중이에요. 오너 셰프가 타이밍 좋게 들어와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은 손 선수를 도우러 오셨나 봐요. 반갑습. 저는 이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이자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 오늘은 여러모로 정말 죄송한 일이 많았습니다. 현우는 자세를 조금 누그러뜨리며 손흥민 쪽 의자에 앉았다. 네, 형이랑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오더니 문제 생겼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매니저님이 워낙 VIP만 대접한다고 하신다니. 저도 여기 들어오면 안 되나 궁금하긴 하네요. 매니저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일단 손님과 동행이라면 모셔야죠. 제가 무조건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손흥민은 괜히 쓴웃음을 지으며 현우에게 설명했다. 봐, 내가 말했지. 내가 VIP 룸 예약까지 해놨는데도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에휴, 난 그냥 우리 동네 국밥집이 훨씬 편하고 좋다. 매니저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뭔가 기분이 나쁜 듯 했지만 표정이 굳은 차에 참아내는 듯 했다. 이윽고 오너 셰프가 정중하게 몸을 숙이며 코스 요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한식 기반의 퓨전 코스임니 간단한 에피타이저로 시작해서 메인으로는 한우 스테이크와 전통 소스를 곁들인 요리를 내고 디저트로는 계절 과일과 수제 디저트를 준비했어요. 손흥민 선수께서는 특별히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모르지만 혹시 식사 전에 말씀해 주시면 조절 가능하거든요. 저는 사실 스테이크도 좋지만 너무 기름진 음식은 조금 피하고 싶어서요. 운동 스케줄이 있다 보니. 그럼 좀 더 담백한 방식으로 조리해 보겠습. 저희가 갖고 있는 최고급 재료를 사용해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너 셰프의 공손하고 열정적인 태도에 손흥민은 조금 마음이 풀리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음식을 워낙 좋아하고 또 한국에 오면 꼭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가끔 너무 폐쇄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너 셰프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맞습. 저희도 그 지점에서 고민이 많습. 고급 식당의 이미지와 더 많은 분께 열려 있고 싶다는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매니저님처럼 손님을 가려받는 태도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규정이라지만.
매니저는 움찔했지만 오너 셰프가 대신 끄덕이면서 말했다. 네, 그 점은 제가 지휘하는 입장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김 매니저가 레스토랑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크지만 그 열정이 때로는 과도하게 드러나면서 오해가 생긴 거죠. 손흥민은 작게 웃으며 대꾸했다. 애정이 지나치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잠시 후 매니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초기에 무례한 말로 선수님을 불쾌하게 해드렸습. 제가 말했던 저렴한 식당이나 가시라는 말도 정말 잘못된 표현이었어요, 단지. 드레스 코드를 지키지 않으면 주변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서 그걸 막으려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매니저의 눈을 바라보았다. 물론 식당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지키려는 의도는 이해합니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너무 쉽게 무시해버리면 그게 더 큰 문제를 낳겠죠. 그렇게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오너 셰프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제안했다. 일단 식사를 시작하실까요? 너무 긴 대화는 식후에 천천히 하면 어떨까? 십습 손님이 먼 길 오셨는데 제대로 대접부터 해드려야죠. 조습 지금 배도 고프고. 현우야, 너도 같이 먹어. 당연히 먹어야지. 곧이어 코스 요리가 하나둘 들어왔다. 부드러운 생선찜과 신선한 채소를 곁들인 에피타이저. 은은한 훈연향이 나는 한우 스테이크. 그리고 직접 담근 장과 퓨전 양념이 가미된 소스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매니저는 나름 성심껏 서빙을 도왔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보였다. 내가 대체 무슨 일을 벌였나 하는 자책인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사과해야 하나 하는 불만인지 애매하게 섞인 표정이었다. 홀 안에서는 식사를 즐기던 손님들이 이번 사건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저 사람 정말 손흥민 선수래. 처음에는 매니저가 그렇게 화내면서 내쫓더니 이젠 VIP 대접을 해주네. 우리 같은 일반 손님도 한 번쯤은 제대로 대접받고 싶긴 해. 근데 이 식당은 너무 비싸서 올 엄두가 안 났는데. 맞아. 이 식당 메뉴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비싸다던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거나 유명한 사람들만 주로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살짝 삭막해진 가운데 종업원들이 새어나오는 소문을 종종 흘리기도 했다. 누군가 안쪽에서 컵을 나르는 종업원에게 살짝 물어보자. 그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예약한 것은 사실인데 매니저가 깜빡하고 안 봤대요. 그리고 옷차림 때문에 VIP 손님이 아니라고 판단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듯 내쫓은 거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난리가 난 거네요? 네. 어떡하겠어요. 오너 셰프가 수습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퍼뜨린 모양이니 식당 평판에 타격이 있을 텐데. VIP룸에서는 코스 요리를 어느 정도 맛본 뒤 손흥민과 현우가 소공어리기 시작했다. 형, 솔직히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아. 내가 다 화나네. 화도 났지. 근데 또 여기 셰프님이나 다른 직원들까지 싸잡아 욕할 수는 없잖아. 매니저님이 문제였지. 그럼 그냥 먹고 나가자. 그러긴 좀 그렇고 나중에 셰프님이랑 잠깐 더 얘기해보고 싶어. 한국에 오면 사실 이런 고급 식당도 하나쯤은 와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렇게까지 배척당하니까 씁쓸하다. 하긴, 기분 나쁘긴 하지. 조금 뒤 오너 셰프와 매니저가 다시 들어왔다. 메인 요리가 끝날 무렵이었다. 식사 맛은 괜찮으셨나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재료도 정말 신선하고 소스도 독창적이네요. 오너 셰프가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께 인정받으면 큰 영광이죠. 아, 저도 그냥 사람일 뿐인데요, 뭐. 매니저가 차분하게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도 세계적인 스타분이 오시면 레스토랑 홍보에도 큰 도움이지요. 저희도 이번 실수만 없었다면 멋진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 현우가 그 말에 살짝 비꼬듯 대답했다. 이제 와서 후회하시면 뭐 합니까? 아까는 가차없이 내쫓으시더니. 매니저는 뒷목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맞습 제가 잘못했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만 저도 매일 살얼음판 걷듯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받아내다 보니 예민해졌던 거죠. 손흥민은 잔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말했다. 알겠습. 저도 식당 측 사정을 전혀 모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뭔가 너무 배타적이라고 느껴져요.
제가 VIP가 아니었다면 평생 이 식당에는 발도 들이지 못했겠죠? 오너 셰프가 애매하게 미소 지었다. 그 점은 저희가 늘 고민해온 부분이에요.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컨셉을 지키려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를 계기로 우리가 그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해 왔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홀 쪽에서는 식사를 마친 몇몇 손님들이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은근히 인터넷에 글을 올려야겠다. 이 식당 평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반면 몇몇은 셰프의 음식은 최고인데 응대가 문제였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손흥민과 현우는 디저트를 천천히 즐기고 있었다. 남은 차 한 잔을 마시며 분위기가 조금 풀린 듯 했지만 매니저는 안절부절 못해 했다. 결국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님, 혹시 이 사건을 크게 알리지 않고 넘어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될 수 있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우가 바로 반문했다. 에이,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이미 많은 분이 촬영했고, 아까 일반인은 나가라고 소리치는 장면은 레스토랑 홀에서도 다 들었고요. 매니저는 답답한 표정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그렇겠군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손흥민이 나직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이게 단순히 인터넷에 퍼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많은 고급 식당들, 시설들, 클럽들 모두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형편이 조금 안 좋거나 격식을 차리지 못하면 문턱도 넘지 못하게 만드는 풍조 말이죠. 매니저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오너 셰프도 고개를 떨어뜨렸다. 조금 뒤 손흥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셰프님,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했습. 그리고 김 매니저님도 사과는 받겠습.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는 이런 식의 배제, 차별 같은 대응이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너 셰프가 우물쭈물며 대답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만 식당 컨셉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손님들을 다 받아들이면 기존 손님들이 기대하는 정숙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깨진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건 매니저님 말처럼 드레스 코드 같은 규정으로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누구나 예약만 하면 환영해주는 방향으로 바뀔 수는 없을까요? 매니저는 어깨를 살짝 움츠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렇게 하면 이 레스토랑 고유의 색깔이 흐려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무조건 잘라내는 식의 운영은 언젠간 문제가 되겠죠.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려 했으나 대화의 무거움 때문에 표정이 쉽게 펴지지 않았다. 제가 축구 선수 생활하면서 느낀 건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어야 스포츠도 발전한다는 거예요. 레스토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고급 식당은 자기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외모나 재력으로만 재단해버리면 결국 본인들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너 셰프가 조용히 끄덕이며 작게 박수를 쳤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 고급과 배타성을 혼동해온 건 아닌지. 오늘을 계기로 제대로 돌아보겠습니다. 매니저는 입술을 떨며 끝내 작게 한마디를 더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그리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그 중년 부부가 나오더니 중년 남자가 용기 내서 말을 걸었다. 죄송합니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저희도 아까 손흥민 선수님이 내쫓길 때 보고 있었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혹시 이 장면 인터넷에 제보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선수님께서 싫어하실지.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다 부부에게 웃어 보였다. 아니요, 저야 뭐 사실 이미 찍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짜 소문이 돈다면 바로 잡아주실 수도 있고. 솔직히 이걸로 큰 파장이 일어나도 한 번쯤 공론화돼서 개선된다면 좋겠습. 물론 제가 너무 곤란한 수준으로 언론이 달려들지만 않으면 좋겠지만요.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그럼 저희도 그냥 사실대로만 적을게요. 너무 걱정 마세. 저희가 악의적으로 편집하진 않을 테니. 현우가 중얼거렸다. 이래서 세상이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덮어두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동감해요. 결국 손흥민은 식사를 마치고 현우와 함께 룸 밖으로 나왔다.
계산서는 이미 오너 셰프가 사과의 의미로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지만 손흥민은 극구 사양했다. 아니요, 제가 먹은 건 제가 내겠습. 그게 예의죠. 매니저는 포스기 앞에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아, 아니요. 이건 식당 측에서 당연히 드려야 할 보상이니까요. 괜찮아요. 제 값을 내고 가야 제가 더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결제 금액을 지불했고 식당을 나서려는 찰나 오너 셰프와 매니저가 문까지 따라 나왔다. 오늘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 저희가 한 번 더 이 레스토랑의 운영 방식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네요. 매니저는 마지막으로 머뭇거리다가 굽히고 들어오는 자세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나름 저도 손님을 하나하나 소중히 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규칙과 이미지에 매몰돼서 중요한 걸 놓쳤나 봐요. 반성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혹시 저처럼 편하게 입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더라도 무조건 내쫓기보단 먼저 확인부터 부탁드립니다. 매니저가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러겠습. 정말 고맙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자 밖에는 이미 서너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저거 진짜 손흥민 선수 아니야? 라는 말이 들렸다. 손흥민은 가벼운 목례만 남기고 현우와 함께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형, 그래도 밥은 맛있었지? 응, 음식은 진짜 일품이었어. 그런데 말이야. 아, 나 이런 생각이 들어. 만약 내가 유명인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끝까지 쫓겨났을 거 아냐? 그렇겠지. 어쩌면 식당 입장에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거고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은 규정 어겼나 보다 하고 넘겼을 수도 있고. 응, 그런 게 좀 속상해. 차에 올라탄 손흥민은 자꾸 뇌리를 떠나지 않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누군가가 단지 옷차림이나 재력 때문에 문턱에서 거절당한다면 정말 정당한가? 그리고 나처럼 유명해서 겨우 인정받는 건 의미가 있는 건가? 며칠 후 인터넷 기사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이 퍼졌고 사람들은 손흥민이 모욕당했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떤 사람들은 레스토랑 측을 강하게 비난했고 또 어떤 이들은 VIP 마케팅을 하는 곳이면 어쩔 수 없다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식당 측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드레스 코드를 완화하고 예약 확인 시스템을 철저히 개선하겠다. 고 밝혔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에 그치지 않고 따로 개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식당,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제가 직접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지역 식당을 열어보고 싶어졌어요. 그 말이 보도되자 온 나라가 떠들썩해졌다. 손흥민, 새로운 식당 투자, 고급 레스토랑보다 더 친근한 곳 등의 기사가 쏟아졌고 많은 팬과 시민이 관심을 보였다. 한 달 후 서울 외곽에 새롭게 단장한 자그마한 식당 앞에서 손흥민이 정장을 입지 않은 채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가게 간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간판에는 Welcome and Everyone 이라는 글자와 함께 작은 로고가 들어 있었다. 옆에는 현우가 흥분된 표정으로 물었다. 형, 진짜 여기 투자한 거야? 이렇게 꾸미는데 비용 꽤 들었을 텐데. 응, 그래도 내가 가진 걸로 많은 사람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잖아. 견셉은 딱 누구나 환영인가? 응, 드레스 코드 같은 거 없고 부담 없이 편안하게 와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이길 바랐어. 물론 맛도 품질 좋게 하려고 셰프를 모셨고. 그때 식당 문이 열리더니 예전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그 오너 셰프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 손 선수, 드디어 오셨군요. 주방 점검은 다 끝났습. 재료도 다 좋고 맛 테스트 해봤는데 아주 괜찮아요. 잘 됐네요. 고맙습. 이렇게 제 제안에 흔쾌히 동참해 주시고. 근데 원래 운영하셨던 레스토랑은 어쩌세요? 셰프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그쪽은 매니저인 김만식 씨가 운영을 맡고 저는 일정 부분 지분만 남겨두고 나왔어요. 사실 저도 점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고급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채로 매번 똑같은 손님만 상대하고 정작 진짜 우리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못 만났다고 느꼈거든요.
손흥민은 작게 웃으며 셰프의 어깨를 툭 쳤다. 그럼 이제부터는 함께 만들어 봅시다. 지갑 두둑한 사람만 아닌 모든 이가 찾아와 행복해질 수 있는 식당을. 그러자 문 밖에서 누군가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바로 매니저 김만식이었다. 이번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땀을 흘리며 서성이고 있었다. 김 매니저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손님. 아니, 손흥민 님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 그냥 손흥민 선수님이 낫겠네요, 하여튼. 그때 일 이후로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공식 사과문도 냈지만 뭔가 찝찝함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현우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혹시나 또 무슨 트집 잡으러 오신 거 아니죠? 김 매니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희 레스토랑도 나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동안 너무 배타적인 운영을 해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배우고 싶었어요. 손흥민 님이 하시는 모두를 환영하는 식당은 어떻게 꾸려가는 건지. 손흥민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진심이 느껴지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 그런 마음이면 언제든 환영입니. 솔직히 그 사건 때문에 레스토랑 이미지 많이 나빠졌고 김 매니저님도 비난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매니저는 쓴웃음을 지었다. 맞아요.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곳에서 일하는 건 어렵겠지만 배울 기회를 주신다면 보면서 배우고 저도 다시 돌아가서 우리 레스토랑을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배워가서 제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매니저는 단호히 대답했다. 네, 저도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외모나 체력으로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레스토랑이라는 공간 자체가 행복한 식사를 위한 곳이어야 한다고. 선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셰프가 밝은 목소리로 제안했다. 그러면 매니저님, 가게 안쪽에 들어오셔서 일단 둘러보시죠. 뭘 배우고 싶은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니저는 머뭇대다가 작게 웃었다. 감사합니 이 옷차림이라서 혹시 드레스 코드 불합격으로 못 들어가면 어쩌나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쓴웃음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가 농담을 던졌다. 여긴 트레이닝복도 괜찮습. 근데 너무 꾸미고 오면 괜히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하, 그렇군요. 분위기는 따뜻하면서도 음식의 품질은 확실히 신경 쓴 게 느껴지네요. 가격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아 보이고요. 손흥민이 웃으며 덧붙였다. 누군가에게 이 정도도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마진을 줄여서 많은 사람이 와 볼 수 있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또 재정이 너무 힘든 분들에겐 특별 할인이나 무료 식사 쿠폰도 제공하려고요. 매니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저도 고급 레스토랑을 오래 운영해왔지만 누구나라는 말은 별로 고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VIP만 상대하는 게 더 안전하고 수익도 높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어떤 상처를 만들 수 있는지 그땐 생각하지 못했네요. 바로 그때 지역 주민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셰프가 얼른 달려가 여쭤봤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가게가 오픈한 줄 알고 오셨어요? 할머니는 민망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직 오픈 안 했죠. 그냥 여기 앞에 새로 식당이 생긴다길래 구경이나 해볼까 해서 왔어요. 안에 사람들 많아 보여서 혹시 운영 중인가 싶어서. 손흥민이 밝게 웃으며 나섰다. 할머니, 아직 정식으로 문 열지는 않았는데 들어오셔서 앉으셔도 돼요. 저희가 시식 겸 준비한 음식도 좀 있는데 맛보시겠어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다. 아이고, 그런 호의가 어딨나. 저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가는 밥집이 좋은데. 여기가 바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가는 밥집입니. 편하게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레 들어서자 셰프가 바로 주방 쪽으로 향했다. 금방 맛있는 국물 요리와 몇 가지 반찬이라도 나올게요. 매니저는 그 광경을 보며 과거 자신이 굳게 닫고 있던 레스토랑의 문을 떠올렸는지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여기선 예의 차릴 필요가 전혀 없나 봐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에이, 예의를 차릴 필요는 있지. 하지만 격식은 필요 없어. 할머니에게 나가세요. 드레스 코드 안 맞습니다. 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매니저는 그 말에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맞아요, 맞아요, 나 참.
그때 내가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새삼스럽네요. 앞으로 우리 레스토랑에도 이런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격조도 유지하면서 진정한 환대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겠죠. 손흥민이 격려하듯 매니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돈이 많든 적든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맛보고 싶고 따뜻한 환대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렇죠. 알겠습. 저도 돌아가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마침 주방에서 셰프가 간단한 국과 반찬을 대접해 할머니에게 내놓았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보고 눈이 커졌다. 어머나, 맛이 참 좋네.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솜씨가 좋은가 봐. 값도 비싸지 않다면 난 종종 올 수 있겠는데. 그 손흥민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고맙습. 저희가 조금씩 만들어가는 중이라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손흥민을 자세히 보더니 살짝 수군거리듯 물었다. 근데 혹시 손흥민 선수 TV에서 축구하는 거 가끔 봤는데 얼굴이 좀 닮은 것 같아서. 현우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예, 맞아요. 바로 그 손흥민 선수. 이 할머니는 입을 가리고 웃었다. 어머나,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사람 좋게 생겼구먼. 잘 먹고 갈게요. 그 모습에 주변 분위기가 잔잔한 웃음으로 물들었다. 매니저도 감동한 듯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진짜 환영이라는 거구나. 시간이 흘러 가게가 정식 오픈하는 날. 현수막과 함께 스탠드 꽃다발이 놓인 식당 앞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언론사 기자도 몇 명 보였고 현지 주민들, 축구 팬들까지 이것저것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반갑게 맞이했다. 편하게 들어오세. 오늘은 오픈 기념으로 할인 행사도 하고 샘플 메뉴도 준비했어요. 그때 의외의 인물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바로 예전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중년 부부였다. 여자는 반가운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그때 우리도 레스토랑에서 당혹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었잖아요. 그래서 선수님이 만든 식당은 어떨까 궁금해서 왔어요. 손흥민은 웃으며 인사했다. 오, 기억나요. 그날 제보하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덕분에 그 레스토랑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그 레스토랑도 조금씩 변하고 있더군요. 드레스 코드를 완화한다고 하고 예약 확인 절차도 투명하게 만들고. 난 손흥민이 미소 지었다. 아, 정말요? 그 소식 들으니 다행입니다. 여자는 이 식당 실내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오, 여기 참 아늑하다. 가격표도 적당하고. 분위기도 고급스럽지만 딱히 질에 주눅들 필요는 없겠어요. 그게 저희가 노린 포인트죠. 오셔서 천천히 식사 즐기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연신 질문했다. 손흥민 선수님, 이 식당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간단해요. 누구든 편하게 와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품질을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이익을 많이 남기는 대신 더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축구도 혼자서는 뛰어날 수 없거든요. 동료와 팬들, 그리고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스포츠잖아요. 마찬가지로 식당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환하게 웃었다.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입니. 손흥민 선수답네요. 그렇게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오고 주방에서는 맛있는 음식이 계속 나왔다. 매니저 김만식도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수첩에 뭔가 메모했다. 고객 맞이 인사. 어서 오세요. 편하게 즐기세요. 분위기 드레스 코드 없음. 메뉴 가격 합리적이고 재료는 신선. 특별 할인 제도. 아, 나도 이런 걸 도입할 수 있을까? 옆에서 현우가 귀에말을 했다. 그런 거 다 적어가서 직접 시행해 보세. 물론 식당 컨셉은 다를 수 있지만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건 당장 시작할 수 있잖아요. 매니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일단 내가 마음부터 바뀌어야겠지. 오후가 되어 오픈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거의 꽉 차게 되었다. 셰프는 정신없이 요리를 내놓았고 홀 직원들은 활기차게 움직였다.
사람들은 서로 간단히 인사도 주고받으며 음식을 맛보고 평가했다.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좋다라는 칭찬이 오갔다. 잠시 한가해진 틈에 손흥민은 매니저와 현우, 셰프와 함께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이 식당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셰프님이랑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 정말 뿌듯하네요. 셰프가 물컵을 들며 미소 지었다. 저도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는 게 요리사로서 큰 기쁨입니다. 현우는 장난스럽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형, 대박 날 것 같아. 벌써부터 SNS에서 여기 이야기 막 퍼지고 있던데. 매니저는 쑥스러운 듯 작게 말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배우는 걸 바탕으로 우리 레스토랑도 꼭 변화시키고 싶어요.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누구나 환영하긴 힘들어도 적어도 옛날처럼 무턱대고 내쫓고 차별하진 않을 겁니다. 손흥민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 말씀 듣고 기쁨니 저도 오늘 매니저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정말 의외이면서도 반갑네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었거든요. 매니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많이 잘못했죠. 그 일이 없었다면 아마 제 태도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늦었지만 사과드리고 싶습 진심으로.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가볍게 손을 들어 보였다. 이미 받았어요. 매니저님이 마음을 고쳐 먹었다니 다행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면 나쁜 일만은 아니겠죠. 그날 저녁, 식당 영업을 마친 후 뒷정리를 하던 직원들이 모여 서로 격려의 박수를 나누었다. 첫날임에도 무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손님들을 응대한 것이다. 셰프는 손흥민에게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세계적인 스타가 이렇게 지역 소상공인을 도와 새로운 길을 열어주다니. 덕분에 저도 요리 인생의 제이막을 여는 기분입니다. 손흥민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셰프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맛있는 식당이 탄생한 거죠. 저는 단지 기회를 만든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식당이 잘 되면 더 많은 분이 편하게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옆에서 현우가 희죽거리며 말렸다. 에이, 너무 미워하지 마. 형도 돈 벌면 좋은 거잖아. 모두가 웃음바다가 되었고 손흥민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윤보다는 의미가 크다니까 라고 받아치며 분위기를 훈훈하게 이끌었다. 며칠 후 이 이야기는 또 한 번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손흥민 고급 레스토랑의 배척 논란 이후 직접 모두를 환영하는 식당 투자라는 기사가 커다랗게 실렸다. 사람들은 그 기사를 공유하며 멋지다. 역시 손흥민답다. 이 식당 꼭 가봐야지 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자연스레 고급 레스토랑의 지나친 드레스 코드나 배타적 운영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그 옛 레스토랑의 매니저였던 김만식은 식당 운영 방침을 서서히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가령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이면 누구든 웰컴이라는 새 문구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예약 접수 때도 무조건 VIP 여부를 묻는 대신 일반 손님도 불편 없이 오도록 세심히 안내했다. 물론 여전히 고급스럽고 비싼 메뉴들이 대다수였지만 최소한 겉모습만으로 쉽게 내쫓는 일은 없어졌다. 그 결과 식당 내부에선 작은 마찰도 있었다. 그럼 우리 레스토랑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고 주장하는 직원도 있었지만 김만식은 손흥민의 말을 떠올리며 설득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손님들에게 높은 수준의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장이 좀 편하다고 지갑이 두둑하지 않다고 해서 입장을 막아버리면 그건 그냥 우리 편견일 뿐이죠. 우리 음식에 대한 진심이 있다면 모든 손님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 그는 전혀 다른 태도로 식당 운영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저녁 손흥민이 직접 자신이 투자한 식당에 방문해 주방을 둘러본 뒤 주차장 쪽으로 나오는데 뜻밖의 손님을 만났다. 김만식 매니저였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이긴 했지만 예전처럼 고압적인 표정이 아니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님, 오늘도 바쁘신가 봐요? 아, 김 매니저님, 무슨 일로 또 오셨어요? 오늘 저희 레스토랑에 손님이 좀 특별한 행사가 있다 해서
짧게 마치고 들렀습. 사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하고 싶어서요. 손흥민은 살짝 의아해하며 웃었다. 커피요. 좋죠. 저도 마침 식당 점검 끝나고 시간 좀 있어요. 근처 카페에 나란히 앉아 매니저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 저희 레스토랑도 나름 변화하고 있어요. VIP 위주의 고급 이미지는 유지하되 옷차림이나 재력으로 선을 긋지 않는 방향으로요. 새로운 이벤트도 하고 일반 고객도 더 환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잘 됐네요. 반응은 어때요? 처음엔 기존 VIP 고객들이 좀 불만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의외로 이 정도 변화는 괜찮다. 오히려 분위기가 조금 더 다양해져서 재밌다라는 반응도 나왔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요. 손흥민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멋지네요. 그날 일은 서로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군요.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그리고 죄송합니. 제가 초기에 얼마나 무례했는지 돌이켜보면 아직도 부끄러워서. 선수님이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분인 줄 알았다면 더 예의를 갖췄을 텐데 사실 그 말도 이상하죠. 누구든 존중해야 하는 건데. 손흥민은 매니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도 지금 깨닫고 바뀌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 앞으로도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더 많은 사람이 고급 요리를 경험할 기회를 갖길 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나누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잠시 더 대화를 이어갔다. 매니저는 손님을 배려하는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있다면서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털어놓았다. 손흥민은 그에 맞장구 치며 네, 그런 건 좋네요. 하지만 너무 형식적이면 안 되고 진심이 담겨야 해요. 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니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다. 정말 감사합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에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겠습니다. 손흥민도 미소 지으며 악수를 했다. 네,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혹시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시간이 흘러 손흥민이 투자한 모두를 환영하는 식당은 지역 사람들은 물론 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까지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매일매일 웃음소리가 넘치고 다양한 계층의 손님들이 식사를 함께하며 음식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고급 레스토랑 쪽에서도 꾸준히 이미지를 개선한 덕에 애초에 그 식당을 좋아했던 고정 VIP 고객뿐 아니라 새로운 손님층도 유입되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식당 마감을 앞두고 손흥민이 직원들과 함께 홀을 정리하는데 한 가족이 마지막으로 계산을 마치고 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 가족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이렇게 좋은 식당은 못 올 줄 알았는데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덕분에 특별한 추억 만들었어요. 직원들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라고 환하게 인사하자 가족들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손흥민은 깊은 만족감에 젖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모습이야. 축구로 받은 사랑을 이렇게나마 보답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조명을 끄고 문을 닫는 순간 셰프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선수님, 오늘도 엄청 피곤하실 텐데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건가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요, 물론 힘들겠죠. 재료비도 계속 신경 써야 하고 수익률 계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저는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셰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 저도 요리사로서 한 끼 식사가 주는 행복을 최대한 많은 분께 전하고 싶으니까요. 그날 밤 손흥민은 식당을 나서며 문 옆에 걸린 간판을 쓰다듬었다. 웰컴 앤 에브리원이라는 글자. 이 네 글자는 그가 누군가를 배척하지 않는 식당을 만들고자 했던 초심을 늘 상기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초심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다음 날 현우가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형 알아? 벌써 여기 SNS에서 난리야. 사람들 너도 나도 사진 올리고 손흥민이 만들어준 식당이라고 홍보까지 해주고 있어. 언론에서도 엄청 좋은 기사 쓰고. 손흥민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휴, 난 그런 과한 관심은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이네. 앞으로도 필요한 건 없나? 혹시 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알려줘. 알았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알려줄게. 형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축구 스케줄 잘 챙기고. 전화를 끊고 난 뒤 손흥민은 문득 몇 달 전 식당 문 앞에서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분노와 억울함이 컸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렇게 세상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바꾸는 기회를 잡지 못했을 테니까. 문득 온라인 기사를 살펴보니 매니저 김만식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떴다. 고급 레스토랑. 이제는 누구에게나 문을 엽니다. 김만식 매니저의 변화된 마인드. 그는 인터뷰에서 과거 손흥민 선수를 배척한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우리 레스토랑이 더 다양한 손님을 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그리고 기자가 손흥민 선수에게 하고픈 말이 있느냐고 묻자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감사드린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늘 같았을 것이라 대답했다. 손흥민은 그 기사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과거의 갈등이 지금의 변화를 낳았다면 그 또한 의미 있지 않을까. 곧이어 그는 스케줄에 따라 운동을 위해 클럽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속엔 새로운 열정이 불타올랐다. 축구 외에도 이렇게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열정이었다. 그날 저녁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퇴장하며 남긴 말 중 하나가 또렷이 들려왔다. 손흥민 선수, 다음에 또 올게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데려오고 싶네요. 맞아요. 여기 분위기 좋고 누구나 환영받는 느낌이랄까. 다음엔 우리 지인들도 같이 오자. 다들 여건이 달라도 편하게 올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손흥민은 한층 더 환한 웃음을 지었다. 네, 꼭 또 오세.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리고 그 환대의 마음은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다들 식사하셨나요? 우리 식당 이야기 이대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혹시 주변에도 이런 일 겪는 분이 있다면 서로 공유해서 함께 바꿔나가 봅시다. 식당을 나서는 마지막 손님에게 손흥민이 당부했다.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죠. 다음에도 올게요. 라고 화답했다. 이렇게 누구나 환영을 외치는 새 식당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사람들은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온라인에 응원 메시지와 후기를 남겼다. 손흥민은 그 모든 피드백을 꾸준히 확인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고민하고 가끔 메시지 창에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 라는 답글을 달았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사람들이 스스로 더 많은 곳에서 이런 환영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순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시작은 바로 이 작은 식당과 고급 레스토랑의 사과, 그리고 손흥민의 진심 어린 도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잖아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손흥민은 축구화가 놓인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차에 다시 훈련장으로 향했다. 누구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따뜻한 식당. 그곳에서 새로운 내일이 오늘도 익어가고 있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 혹시 이 이야기 공감되시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어질 소식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아마 또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테니까요. 직원들이 설거지를 마치고 불을 끄는 동안 셰프와 매니저는 내일의 장보기 리스트를 점검했다. 손흥민은 어느새 다시 훈련 일정에 맞춰 출국했지만 그의 의지는 식당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누구도 배척하지 않는 식당, 그리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고급 레스토랑의 변화. 이 두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곳, 한국의 한 구석에선 이미 작은 혁신이 시작된 셈이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 그 길에 함께하고픈 사람들에게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